그냥 내가 똥말 봤다 생각하고 빨리 이 일을 털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너무 손해이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편집하는 여자입니다. 자, 오늘의 실무 이야기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든 편집하는 사람으로 일하게 되면 정말 다양한 유형의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저도 여태까지 일하면서 정말 다양한 유형의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경험을 했었는데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클라이언트가 이런 말을 한다. 근데 이거 싹 무시하고 그냥 편집을 시작하게 되면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는 말 베스트 3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클라이언트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조금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거나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 이야기는 정말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편집 경력이 좀 되신 분들은 아마 제 말에 많이 공감을 하실걸요? 자, 첫 번째, 다음 기약형. 저희가 지금은 기획 단계라 큰 제작비를 못 들여서요. 저희 다음에 영상 진짜 많이 만들 거라서 이번에 진행하시면 저희가 다음에는 제대로 된 견적으로 영상 많이 드릴게요. 제가 여지껏 경험하면서 제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이 말을 진짜 진지하게 믿었어요. 특히나 클라이언트가 좀 네임밸류가 있다? 그럼 일단 무조건 믿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짜리 영상이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내가 잘 만들면 뭐 일도 많이 준다니까 뭐 회사에 도움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반응은 좋았어요. 잘 만드셨다, 뭐 진짜 고생하셨다, 정말 마음에 든다, 이런 말을 담당자한테 직접 듣기도 하고, 이 영상을 제가 뭐 회사 홈페이지에서도 보고 그 회사 유튜브 채널에서도 봤으니까 되게 엉망으로 만들진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제 다음에 저희 회사에 또 일을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이 마음에 들어서 우리 회사에게 일을 맡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전에도 30만 원으로 해주셨는데 이번 건도 30만 원으로 어떻게 안 될까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음엔 분명 제대로 된 견적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그 견적 이야기를 꺼내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많은 거를 느꼈어요. 우리 회사를 저렴한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로 만들 수 있는 회사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요. 근데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더 깎아달라고 말하기도 해요. 물론 다음에 일을 맡길 때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제대로 된 견적으로 일을 맡겨주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비율상 따지면 훨씬 적은 비율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유튜브 편집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열심히 편집해주면 나중에 수익 생길 때 정말 챙겨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거. 나도 편집 경험 쌓을 거 감수한다는 마인드로 꼭 참고 하다가 그 크리에이터가 커져서 수익이 생기면 내가 열심히 한 걸 까먹었는지 오히려 이 편집자를 자르고 더 저렴한 친구를 구한다고 한다든지 노고비라던가 수고비 이런 거 없이 제대로 된 정산이라도 해준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크리에이터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음을 기약하는 말을 잘 믿지 않아요. 그냥 싸게 해달라는 거구나. 그 저렴한 가격에도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한다는 마인드로 저도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 파트너가 된 회사랑 꽃길을 걸어야지 이런 미래는 좀 접어두게 되더라고요. 자, 두 번째, 전부 다 줘 형. 저희 회사 작업물인데 원본 안 주시나요? 프로젝트 파일도 주셔야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프로젝트 파일은 어떠한 경우에서든 주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저작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건 그 결과물 영상만입니다. 작업 과정이 담긴 프로젝트 파일은 디자이너, 편집자의 것입니다. 가끔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편집자님 일일이 수정하기 귀찮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앞으로 수정이 조금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으로 원본 넘기시면 저희가 알아서 수정해서 쓰도록 할게요 라고 했을 때 그래, 나도 수정 매번 작업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던져줘야 되겠다 하고 원본을 아예 공유를 해버리는 분이 계세요. 그럼 높은 확률로 그 사람들은 그 프로젝트 파일을 가지고 온갖 영상을 다 만듭니다. 완전 뽕을 뽑는 거죠. 내가 만든 프로젝트가 나도 모르게 여기저기 재사용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영상 하나를 100만 원을 주고 만들기로 협의를 봤는데 이 프로젝트 파일 하나로 영상이 4-5개가 나와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400-500만 원을 손해볼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 이거 프로젝트 파일 받아서 수정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버튼이 안 먹혀요 이러면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전화로 프로그램 강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원본 프로젝트 파일은 편집자의 노하우가 담긴 고유 작업 과정이자 밥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킬이 노출될 수 있어서 웬만하면
공유를 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꼭 공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프로젝트 파일을 차라리 판매를 하시는 걸 권유를 드려요. 그래서 계약사항 전에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예시처럼 원본 프로젝트 파일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유를 원한다면 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아예 목을 박아두시던가 혹은 일정한 금액을 받고 공유를 해주시는 걸로 계약서에 꼭 조항을 걸어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세 번째, 우리끼리 형. 에이, 우리끼리 계약서? 나 못 믿니? 내가 돈 안 줄 것 같아? 혹시라도 본인이 일을 처음 받는 신입 중에 킹신입 디자이너라던가 학생 디자이너 분이라던가 혹은 클라이언트가 나랑 조금이라도 안면식이 있는 사이라고 한다면 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계약서 이야기를 꺼내면 왠지 내가 이렇게 유들이 1도 없는 되게 뻔뻔한 사람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일 시작 전에 불편한 절차를 만드는 것 같아서 뭐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그냥저냥 진행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혹여나 해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나 못 믿니? 뭐 내가 돈 못 줄 것 같아?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클라이언트들도 많아요. 특히나 안면식이 있는 클라이언트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프리랜서뿐만이 아니라 회사에 속한 디자이너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내 연봉이 면접 때 협의한 연봉과 같은지 그리고 복지나 뭐 연차 이런 게 면접 때 협의한 것과 같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꼼꼼히 확인하고 서류로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근로계약서인데 하물며 프로젝트 진행할 때의 계약서는 어떨까요? 정말 단기간의 일이라 하더라도 정말 단타의 일이라 하더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필수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먼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편집자, 디자이너가 꼭 먼저 말을 해야 돼요. 정말 나쁜 사람들 중에서는 저 계약서 쓸게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저희가 일이 좀 많아서 이거 먼저 일부터 처리하고 계시면 저희가 나중에 계약서 써드릴게요 라고 일부터 먼저 던져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프리랜서 분들 중에서는 지금처럼 계약서 진행하기 전에 일을 막 던져주는 클라이언트를 만나면 아예 계약을 파기해버리거나 일을 진행하지 않는 그런 프리랜서 분들도 많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중간에 말 바꾸는 클라이언트를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분명 둘이서 건당 200만 원에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뭐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러면서 완전 배째라 라고 나오는 클라이언트들도 있고요. 나는 그런 말 안 했다. 오히려 너가 그런 말을 했다 라는 식으로 뒤집어 씌우는 클라이언트 분들도 있어요. 뭐 감히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은 소심한 디자이너 분들은 그냥 내가 똥말 봤다 생각하고 뭐 아무 말 없이 해주시고 빨리 이 일을 털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너무 손해이지 않을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이런 계약서에 대한 고충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디자인 권리 보호 서비스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는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디자이너 초안 계약서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프리랜서 디자이너 혹은 프리랜서 편집자인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디자인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성과 배분형 제품 디자인, 그리고 멀티미디어 디자인 이렇게 4종의 디자인 계약서를 공유를 하는데 우리는 영상러니까 멀티미디어 디자인 쪽의 계약서를 받아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에 대한 내용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권장 사항일 뿐이고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적절하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큰 코 다치는 클라이언트의 말 베스트 3를 알아봤는데요. 세상에는 정말 일을 제대로 처리해주는 클라이언트 분들도 많지만 그 반대로 욕심쟁이의 악덕 클라이언트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분들을 잘못 만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현타와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칫하면 영상에 대한 열정도 완전 폭삭 식어버리게 돼요. 앞서 말한 3가지는 정말 많이 만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유형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말을 듣게 된다면 제가 했던 말을 잘 기억하셨다가 잘 피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